사실 딱히 리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리뷰라기보다 타고 싶지가 않았어요. 좀 시승이 늦기도 했지만 그거보다 제가 이 차를 타버리면 뭔가 그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서 타면 후회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리뷰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물론 340i 투어링을 시승할 때도 그랬지만 M3 투어링은 더 다가가기 겁이 납니다. 출력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본주의 시대 상위 모델이라는 것은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담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가기 어려웠던 거예요. M340i와 동일한 직렬 6기통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차는 고성능에 훨씬 더 최적화되어 있는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뭐 기반은 M340i의 엔진이지만 배기량도 다르고 보호와 스트로크도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다른 점은 M340i는 트윈 스크롤 터보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 M3 투어링은 진짜 배기, 이 두 개의 트윈 터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비교할 마땅한 과거의 차종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M3 투어링은 지금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340i 투어링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두 모델은 약 120마력 그리고 15kg 포스미터 정도의 차이를 지니고 있어요. 딱 소형차 한 대 정도의 출력 차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뭐 근접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속도가 높아지는 과정, 그리고 출력을 쓰는 느낌들, 이런 것에서 굉장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340i 투어링 뿐만 아니라 320i 투어링도 심심한 차는 결코 아니거든요. 340i 투어링 같은 경우도 300마력을 훌쩍 넘는 출력을 가지고 있고, 배기 사운드도 폭발적이고 밸런스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 확실히 M은 M입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쏟아내는 과정, 그리고 토크가 모였다 폭발하는 그 느낌들은 확실히 그 300마력대와 500마력대 자동차는 완벽히 다른 결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엔진 소리, 배기 사운드 이런 것들이 데시벨만 높은 게 아니라 엔진 회전수가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속도가 달라지는 상황, 가속 페달을 온오프 하는 상황,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도 면밀히 반응을 해줍니다. 제 차 배기 튜닝하고 붙어보려고 했는데 다른 세상의 것이더라고요. 물론 저는 자연흡기 8기통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M3부터 경험을 했습니다. M모델들은 과거부터 이 엔진 사운드가 실내로 그냥 막 유입되도록, 그리고 뭐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보닛 안쪽에 뭐 아무런 흡음재나 방음재를 넣지 않습니다. 최신 모델도 역시 그렇고요. 감각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들까지도 M모델들은 확실히 독보적인 게 있어요. 제가 아직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새로운 메르세데스 AMG C63 모델, 무려 엔진이 4기통 2.0L, 그러면서 650마력 정도 출력을 내는데, 과연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C63이 이런 폭발적이고 정말 뛰어난 감각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확실히 M3 투어링은 우락부락하게 생겼습니다. M3, M4, 이 오리지널 M카 계열인 것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요즘은 잘 달리지 않는 이 세로 그릴이 적용이 돼 있고, 세로 그릴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4 시리즈와 M3, M4에 들어가는 세로 그릴은 조금 달라요. 특히나 M카들은 테두리가 굉장히 얇게 처리가 되고 그릴 생김새, 범퍼 생김새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M카에 들어가는 세로 그릴은 거부감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다만 BMW가 이 세로 그릴을 굉장히 호기롭게 내놓긴 했지만, 최근에 나오는 신차들 뭐 살펴보고 떠올려 보면 다시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마치 그 사춘기에 잠깐의 그 반항 같은 느낌으로 세로 그릴 넣었었는데, 어쨌든 이런 느낌, 강렬한 느낌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 이런 강렬함과 더불어서 이 각 바퀴의 펜더를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자연스러운 오버 펜더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마치 정말 정밀한 기계 부품처럼 생긴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후면에서 봤을 때는 네 발의 머플러가 시선을 사로잡아요. 근데 지금 시승차에 들어가 있는 네 발의 머플러,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옵션, 퍼포먼스 파츠를 조금 더하면 마치 리볼버처럼, 마치 게틀링 건처럼 생긴 가운데로 몰린 4방짜리 머플러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넣으면 훨씬 더 과격하게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뭐 리어 스포일러, 사이드 스커트, 앞범퍼, 그리고 카나드 윙, 여러 가지 부품들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실내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안타까운 점은 카본 시트 장착을 못합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이 M3 투어링도 굉장히 슬림하고 가벼운 카본 시트를 넣을 수도 있고, 뭐 나머지 디자인들은 최신 BMW의 3 시리즈 뭐 여러 모델들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물론 투어링이기 때문에 공간은 여전히 넓고요. 자, 지금은 BMW에게 이 외건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3 시리즈 투어링이 생긴 비화를 좀 알려드리면, 처음에 BMW 3 시리즈 1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쿠페밖에 없었어요. 세단도 없었고 투어링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1세대가 인기를 많이 끌고 2세대를 만들 때 라인업을 확장할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세단이 포함이 됐지만, 역시나 이 투어링 모델, 외건 모델은 아예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BMW는 작고 가벼운 운동 성능이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로 각인이 돼 있었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밀고 있었고, 심지어 다른 브랜드들도 프리미엄 자동차와 외건은 어울리지 않는다, 심지어 유럽에서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뭐 폭스바겐 이런 자동차들이 외건을 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BMW에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던 엔지니어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녀가 둘이 되면서 조금 더 넓은 공간, 그리고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진 자동차가 필요했어요. 물론 BMW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BMW처럼 잘 달리는 자동차였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이 직접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중고로 3 시리즈 세단을 구입하고 부품을 자기가 직접 사와서 뜯어내고 새롭게 철판을 이으면서 외건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토타입 개발자들, 엔지니어들은 이런 근로계약들이 굉장히 엄격하기도 합니다. 이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자동차 제품을 만들면 안 되는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물론 그는 자동차를 이미 다 만들어서 이걸 도로에 가져나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알려야 했고, 결국에는 이게 회사에 알려지게 되고, 회사에서도 너무나 긍정적으로 이 차를 바라봤고, 그가 이 프로토타입으로 만든 자동차와 굉장히 유사하게 양산형 모델이 개발이 됐습니다. 총 3년의 개발 기간이 있었다고 하고, 2세대 후기형 모델부터 투어링이라고 이름 붙여진 모델이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게 1987년도예요. 그리고 1988년도부터 5 시리즈 모델에도 투어링이 추가가 되면서 이 스포티한 투어링 모델로 전성기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괴물 같은 M3 투어링까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신형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진취적으로 나아가서 i5 투어링으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순수 전기차 외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는 이 4륜구동 모드가 조금 어색하기도 합니다. 아직 완벽하게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BMW의 M은 늘상 후륜이었거든요. 일반적인 모드에서는 가속 페달을 깊게 밟지 않는 이상은 뒷바퀴에 많은 구동력을 배분해 주는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4륜 스포츠 혹은 뒷바퀴만 다 쓸 수 있는 2륜 모드에서는 완벽하게 움직임이 달라지긴 합니다. 후륜 모드에서는 확실히 앞바퀴가 가벼워집니다. 이 앞바퀴에 구동을 보내지 않고 앞바퀴는 방향 조향만 하기 때문에 4륜 모드에 비해서 훨씬 산뜻하게 움직여요. 개인적으로는 이 출력이 높아지고 4륜 구동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M3, M4의 앞바퀴가 너무나 두꺼워졌거든요. 물론 앞바퀴가 두꺼워져야 트랙션 확보에도 도움을 주겠지만, 순간적인 가속이나 코너링 상황에서의 섬세한 조작은 앞바퀴가 조금 얇으면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4륜 모드보다 DSC까지 완벽하게 끈 상태에서 설정할 수 있는 이 후륜 모드에서는 확실히 앞바퀴의 움직임이 다르고 자동차의 궤적도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물론 500마력이 넘는 출력이 전부 뒷바퀴에 쏠리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너무 성급하게 밟게 되면 뒤가 흔들리는 모습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 트랙션 컨트롤도 임의적으로 좀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코너에서 드리프트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트랙션 컨트롤을 어느 정도 켜놓은 상태로 달릴게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달리는 것만 집중해야 됩니다. 야생마 같은 M3는 결코 쉽게 다스릴 수 있는 녀석은 아니거든요. M3 세단이나 M3 쿠페에 비해서 서스펜션이 조금 부드러운 느낌도 있어요. 아무래도 전고가 높고 뒤에 짐칸이 생기다 보니까 움직이는 반경이 큰 편이고 눌리는 느낌도 더 강하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습니다. 오히려 하중 이동을 적극적으로 할 때는 그런 요소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다가오기도 해요. 자, M 모델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엔진, 그리고 변속기, 서스펜션, 차체, 배기 사운드, 심지어 브레이크까지도 제 입맛에 맞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심플합니다. 그냥 이 셋업 화면에서 눌러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BMW M이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이 엔진에는 이피션트 모드까지도 넣어줬습니다. 에코 모드라니. 고속도로 환경, 와인딩 환경,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설정을 해 놓을 수도 있고요. 그런 설정은 이 스티어링 휠에 붙어있는 M1, M2 버튼에 저장이 가능합니다. 구동력 제어를 끄게 됐을 때는 4륜구동 스포츠 모드까지 선택할 수 있고,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까지 모두 끄게 되면 이제 후륜 모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4륜 스포츠 모드만 해도 정말 충분히, 그리고 정말 안전하게 이 고성능 자동차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자동차 이 순혈 매니아들은 뭐 이런 스포츠카가 계속 4륜이 되는 거를 좀 반대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동차라는 게 계속해서 성능이 높아지고 이 안정성을 확보할 수밖에 없어요.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이런 슈퍼 스포츠카들은 소수가 즐기는 자동차라면 사실 M3, M4 이런 모델들은 일반적인 대중들도 살 수 있는 그런 자동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일 필요는 있어야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M 모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엔지니어들이 부단히 노력하는 거고, 앞바퀴의 동력을 끊어주는 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런 취지로 나오게 된 거죠. 자, 이제 좀 흥분을 가라앉힐 겸 부드럽게 한번 달려봅시다. 목이 쉬었네. 노멀 모드나 컴포트 모드는 없습니다. 그냥 이피션트 모드가 있는데 뭐 가장 부드럽게 엔진이 돌아가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M 모델들은 특이하게 이 변속 로직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엔진 회전수를 정말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냐, 아니면 촘촘하게 변속을 해 나갈 것이냐까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온순화된 M3로 설정을 해 놓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가변 배기 시스템도 꺼놓게 되면 뭐 2000rpm을 넘기지 않는 상황에서는 꽤나 조용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과거의 M3, M4들은 정말 하드코어라고 부를만 했거든요. 타는 내내 언제나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정말 쉴 틈이 없는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오래 타면 좀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는 자동차였는데, 이 M3 투어링은 뭐 그 이름에 맞게, 그리고 그 용도에 맞게 세팅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고, 제가 타고 있는 M3를 M3 타고 사고 싶다. 제가 타고 있는 이 320i 투어링 같은 경우도 뭐 M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모델보다 서스펜션이 조금 단단한 편이기도 한데, 신기하게 이 M3 투어링 서스펜션이 훨씬 더 부드럽게 느껴져요. 물론 시트도 다르고 뭐 부싱이나 여러 가지 부품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지만, 이렇게까지 뭔가 성격이 넓어졌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철, 도로, 이음새, 페인 코팅할 때도 서스펜션을 가장 부드럽게 해놓은 상태에서는 와, 진짜 이게 M3 맞아?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드러워요. 그냥 제가 단순히 이 BMW의 투어링 모델, 뭐 M 모델들 좋아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세팅을 교묘하게 잘 해놨습니다. 충분히 이 정도면 패밀리 용도로 쓰고도 남을 것 같고, 가족과 함께 탈 때는 가장 온순한 모드를 M1으로 저장을 해놓고 있다가 이제 가족들 이제 다 내리고 나 혼자 이제 출근하거나 주말에 뭐 세차장 가거나 가지 말아야 할 자동차 동호회에 갈 때는 M2 후륜 모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변속기는 수동으로.
자, 그런데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ZF가 공급하는 이 BMW 8단 변속기를 상당히 좋아하고 신뢰를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M 모델들이 쓰던 이 MDCT가 저는 더 매력적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물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어링 모델은 이 성격이 상당히 넓어졌어요. 포용력이 상당히 넓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하게 쓸 수도 있고 뭐 짜릿하게 달릴 수도 있고 심지어 서킷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일 거예요. 거기에 대응하기에는 분명 이 ZF의 8단 변속기가 좋아요. 다 좋은데 거친 느낌, 터프한 느낌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다소 아쉽긴 합니다. 조금 더 터프한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이 DCT 모델들은 진짜 이 변속될 때마다 자동차가 울컥울컥 하면서 이 클러치에 딱 붙는 그런 수동 느낌들이 나곤 했거든요. 이게 고속으로 달릴 때, 그리고 낮은 속도에서 빠르게 가속될 때 변속할 때마다 그런 충격들이 전달되면서 정말 짜릿한 느낌을 줬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좀 너무 부드러워지지 않았나. 물론 폭발적인 사운드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연출을 하긴 했는데, 우리가 어릴 때 생각했었던 M의 그 폭력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도 조금 남겨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는 M 컴페티션이란 말이에요. 뭐 컴페티션 모델 정도면 조금 더 흉악스럽게 파워트레인 세팅을 해놔도 괜찮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특히나 뭐 M8, 뭐 M5, M6 뭐 이런 모델들은 좀 중후한 느낌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부드럽게 간다고 해도 M3, M4 진짜 달리기 위해서 스포티함을 정말 상징으로 생각하는 자동차잖아요. 그런 차들은 조금 더 날이 서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시승차 반납하기 싫다.